오늘 증거는 말한다는 부산 사인펜 아동살인마를 추적합니다. 지난 1975년 8월 이 부산 사구에서 7살 김모 양이 실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이 된 건 저녁 8시쯤 평소 좋아하던 이 핫도그를 산 뒤 집으로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새벽 5시쯤 용두산 공원을 순찰하던 관리인이 김양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질식사로 추정이 됐고 손발은 끈으로 묶인 상태였는데 더욱 이상한 건 이 김양 배에서 발견된 검은색 사인펜 낙서였습니다. 이 범천동 이모 양이 대신공원에서 죽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흘 후 부산 충무동 어시장에서 어린아이 시신이 또 발견된 겁니다. 이번엔 전날 실종된 5살 배모군이었는데 이 김양과 상태가 판박이었습니다. 질식사 추정, 이 결박된 손발, 그리고 이 복부의 낙서까지. 다만 낙서 문구가 좀 달라졌는데요. 이번엔 후하하 죽였다였습니다. 충격적인 아동살인범의 정체, 증거는 말한다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나흘 간격으로 7살 여자아이, 5살 남자아이가 손이 묶인 채 살해가 된 겁니다. 아주 특이한 게 배에다가 낙서를 해놨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까 아닐까를 이제 경찰이 판단해야 될 입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범행 대상이 10살 미만의 아동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7살, 5살.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범행 시간대입니다. 범행 시간대는 해질녘입니다. 거의가. 두 사람 다 똑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범행 수법입니다. 흉기를 이용해서 살해한 게 아니고요.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가지고 결박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는 점, 이게 이 수법에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충격적인 거죠. 아동들의 배에다가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사인펜으로 의문의 낙서를 해놨는데 이건 일종의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이제 경찰이 필적을 확인해 보니까 이건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한 사람의 동일범에 의한 범행이 맞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요, 저 메시지가 남긴 낙서가 섬뜩합니다. 후하하 웃으면서 죽였다. 살해한 후에 이런 글까지 남겼다는 건 정말 정신질환자나 뭐 더 나아가서 사이코패스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코패스 가능성은 이제 뭐 아주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렇게 아이들의 배에다 낙서를 하는 것은 범행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어떤 일종의 수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자신의 어떤 가학성이라든가 잔인성을 세상을 향해서 뭔가 표출하고 싶은, 던지고 싶은 그런 얘기를 갖다 거기다 써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시신 같은 것을 숨겨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금방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인 중에서도 이제 비체계적인 그런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논리가 이제 결여가 되어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뭐 정신 문제가 아주 심해서 뭐 조현병으로 입원을 했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어떤 피해 대상, 즉 약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돌변해가지고 아주 잔혹하게 얘기를 하는 일종의 어떤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또는 뭐 자기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살인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잔혹성을 전부 다 발산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 낙서입니다. 아주 섬뜩합니다. 당시 필적 감정을 했던 구본진 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씨가 균일하지 않고 변화가 심하다. 지적 수준이 높지 않고 분노 조절,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낙서를 한번 보면 후하하 죽였다도 있지만 이름이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범천동 이정숙인데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을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사실 이제 동도 특정이 되고 사람 이름도 특정이 되니까 어디에서도 이게 무슨 공원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수사를 해봤는데 발견을 못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그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쇄살인범들은 보통 자신의 시그니처를 남기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과시욕이 있으니까 그 전의 범죄에 대해서 그 시그니처로 남기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 범죄를 계획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남기기도 한 거니까 이게 그 전의 범죄든 아니면 다음 범죄 계획이든 이게 피해자일 수도 있고 다음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수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신고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제 이 부분 뭐 범천동 대신공원 이 일대를 수사했지만 사건 내용은 그때는 확인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관련돼 있으니까 아마 그 사건 신고를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아서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그 당시에는 검찰의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못한 걸로 보입니다. 네. 경찰은 시신 상태를 이제 면밀히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실종 직후에 살해가 된 것으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노린 범죄는 아닐 것이다. 또 이렇게 봤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돈을 노린 범죄가 아니냐면 일단은 아이들의 그 생활 형편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보니까 7살짜리 그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맞벌이 하는 정도니까 풍족한 거 아니고요. 5살짜리 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편물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아이를 유기해서 금품을 요구할 입장이라면 사실은 있는 집 아이들을 타겟으로 삼거든요. 근데 이건 그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목적은 아니었고 실제로 또 돈을 요구한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품 목적의 어떤 유괴 살인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아이가 숨진 그 시간이 사라진 직후, 실종된 직후로 경찰은 추정을 했는데 아이가 발견된 게 집과 한 7에서 8k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또 집과 멀리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7, 8km 떨어졌는데 그 피해 아동들이 뭐 7세, 5세 정도면요. 집중력이 길 수가 없어요. 혼자는 절대 이렇게 이동을 못하고 이 범인하고 같이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도보로 이동한 건 가능성이 없죠.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낯선 사람하고 있으면 이 7, 8km 이동하는 동안에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울거나 이런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뭐 택시나 오토바이 뭐 이렇게 약간 특정되는 그냥 대중교통 버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도보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유인하는 뭔가가 있었겠죠. 음식물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라든가 뭐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뭐 부모님을 안다고 하든가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간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준비해갔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이 아니라 대중교통 중에도 택시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준비한 오토바이 이런 게 준비가 됐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계획하에 살인된 거지 우발적으로 아이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생각해서 갑자기 이제 아이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가고 이런 살인은 아닌 것 이런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처럼 이렇게 추정만 할 뿐 범인의 꼬리가 잡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살인, 그러니까 7살 김모양이 살해된 후에 경찰서에 의문의 전화가 걸려온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의문스러운 전화였는데요. 이 부산 대교파출소에 이제 첫 번째 살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사이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내용이 보면 전화를 걸어서 용두산공원에서 김양을 그 피살 사건의 범인이 나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장소까지 지정을 합니다. 이 대양공고와 대양중학교 사이에서 죽였다. 뭐 이렇게 하고 끊었고요. 더욱 이상한 건 20분에 또 전화를 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 뭐 수사 좀 잘 해라. 뭐 그래서 나를 잡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숫자를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7698이라는 숫자인데요. 7698. 복창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요. 경찰이 7698을 한번 얘기를 하니까 바로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경찰을 농락한 셈입니다. 이 경찰은 잡고 싶은 마음에 7698까지 복창했는데 이 범인은 곧바로 전화를 아마 범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전화를 끊어버리고 마는데요. 그야말로 뭔가 살인을 과시하고 경찰과 게임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전형적인 그런 그 종류의 범죄자라고 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를 했었던 그 데이빗 버코비츠라고 하는 그 네. 연쇄 살인범이 있었고요. 또 뭐 알버트 피시 같은 경우도 경찰에다가 뭐 이 편지까지 보내는 그런 그 범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건만 보게 된다면 수사 잘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 철저하게 경찰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넌 날 못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고, 또 하나는 복창해라라고 하는 걸 본다면 아마 이 사람이 군대를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따로 사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온 그 경험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과연 이 7698이라고 하는 이 번호가 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도 뭔가 좀 오래 끌어보려고 네. 7698 복창해. 그러니까 7698 복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 그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네.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미수 사건의 그 아이의 집 전화번호가 7698이었다. 네.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너희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뭐, 그러니까 미수 사건이니까 아마 제대로 그것도 신고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까지 다 저질렀는데 너희들은 그 파악을 못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에서 그런 여러 가지 회개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두 건의 살인 외에도 한 가지 뭔가 숨은 예, 예.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먼저 이 그 두 아이, 7살짜리 여자아이하고 5살짜리 남자아이가 살해되기 직전에 이 범인에 의해서 범행이 한 번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범인은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누구누구예요. 이름이 네. 그 저 피해자가 그 피해자의 이름을 갖다가 아까 범천동 이땡땡이가 대신공에서 죽였다 이걸 쓴 거고요. 그렇군요. 이 피해자, 살해될 뻔했던 이땡땡이라는 그 여자아이가 집 전화번호가 7698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극적으로 아마 그 살해하려고 그랬는데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살아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자 했다면 살아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측에다 차라리 죽었다고 해라, 우리 딸. 이렇게 이제 숨겼고 아마 그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도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흘러갔던 거고요. 이제 그 아이의 이제 나중에 진술을 들어가고 경찰이 몽타주까지 그려요. 네. 몽타주까지 그리게 되고요. 또 이 아이가 살해될 뻔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말 있어요. 어떤 말? 데리고 다니면서 물놀이도 같이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를 주인님이라고 불러라. 주인님이라고 네.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님이라고 불러줬대요. 또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 또 아버지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 범인이 왔다 갔다 하는 행태를 보였고 결국 살해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극적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목격자를 통해서 몽타주를 만들죠.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고요. 이 전단지 10만 장이, 몽타주가 담긴 전단지 10만 장이 배포가 되는데 결국 범인 검거에는 실패가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윤곽도 얼굴뿐만 아니라 윤곽도 대충 잡혔는데요. 170가량의 체형이고 20대에서 30대 사이의 남성이라는 겁니다. 네, 당시 범인이 아마 20대, 30대였다면 지금 이 뉴스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경찰이 미제 사건 수사 착수하기 전에 본인이 자수를 하는 걸 겁니다. 숨진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한을 풀기 위해서 꼭 범인은 꼭 잡혀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